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자, 오늘은 48 주제입니다. 사회 변화, 사회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과 위기를 정리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박정희 시기라고 할 수 있는 6, 70년대 산업화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해 나가던 6, 70년대에 뭐 경제만 성장한 건 아니에요. 많은 노동자들 또 많은 농민들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시기는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공업국가로 바뀌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다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일단 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깥에다가 이렇게 판잣집을 만들어서 막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 빈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도시 빈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이 판자촌을 철거를 해요. 그래서 너네들 여기 서울 남쪽에 저기 광주군에 가서 좀 살아라. 우리가 거기다가 너네 살 수 있게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이 철거민들이 거기에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뭐 상하수도 시설도 없지, 뭐 정부가 약속한 게 하나도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도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전라도 광주가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인데, 갔더니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뭐 판자촌보다 더하죠. 무슨 전쟁 난민촌처럼. 여기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위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좋아, 그러면은 너네들 요구를 들어줄게 라면서 이때 대대적인 또 정비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도 개통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시설, 기반 시설을 마련을 해주면서 이 지역이 점점 이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어딜까요, 지금? 맞습니다. 바로 성남시예요. 성남시의 시작이 바로 이 당시에 광주 대단지였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또 재개발하고 있죠.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자, 그리고 이 도시화와 함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임금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 저임금 정책으로 굉장히 노동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자, 이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분신을 하면서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라면서 세상에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면서 본인의 이제 몸에 석유를 끼얹고 휘발유를 끼얹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대문 평화시장 앞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동대문에 가게 되면 고청계천변에 이 전태일의 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여공들이었어요. 옷 만드는 공장들이 동대문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공들이 여러분 또래이거나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중고등학생 또래의 여공들이 고향에 있는 남동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오빠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주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에서 10시간 넘게 뭐 심지어는 15시간까지 이렇게 막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철야 작업, 밤샘 작업이라고 하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또 죽기도 하고요. 병들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그때 당시에 이제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이제 분신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노동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87년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노동 환경이 대폭 개선이 되고 노동자 임금도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 정책과 함께
저고가 정책도 추진이 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이로 인해서 농촌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면서 이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이제 마크를 본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의 그런 깃발 마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막 토목공사하고 막 다리 놓는 그런 이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농촌 환경을 개선하려는 그런 운동을 했었다. 언제? 박정희 정부 때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박정희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벽돌도 쌓고 요 초가 지붕을 요 뒤에 보이는 것처럼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TV와 라디오가 보급이 되면서 대중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90년대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실업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 이제 독점하는 독점 현상이 점점 심화가 되면서 소상공업자가 몰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또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류가 많아지고요. 교류가 많아진다는 거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만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산업화 시기에 경제가 발전하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 자, 그리고 세계화 정책으로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안녕.